대한민국 성인의 4대 사망 원인이 뭔지 아세요? 1위가 암이고요, 2위가 심장질환, 3위가 폐렴, 4위가 뇌혈관 질환이래요. 근데 폐렴은 감염병이라고 해도 심장질환이랑 뇌혈관 질환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대부분의 큰 혈관이 지나다니는 통로를 지주막하라고 하는데요. 100명의 환자가 지주막하에 출혈이 생기면 30명은 그 자리에서 즉사한다고 합니다. 30명은 병원에 와서 검사하다가 재출혈로 사망하고 나머지 30에서 40명 정도만 치료를 받고 그 중에서 걸어나가는 환자는 20명 정도,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20명은 생존자긴 한데 심한 신경학적 장애가 있어서 얼굴 한쪽만 마비되거나 언어장애나 식물인간까지 다 포함해서 20명이 되는 거죠. 결국 뇌동맥류 파열 100명 중에 걸어나가는 환자는 고작 20여 명 정도뿐입니다. 내일은 안전! 혈관 조심하세요! 대한민국 성인 4대 사망 원인 중 2가지가 심장질환과 뇌혈관 질환입니다. 모두 혈관과 관계가 있죠. 내심혈관 질환은 혈관이 터지냐, 막히냐에 따라 발생되는 질환이 다른데요. 출혈성이면 외부 충격으로 인한 외상성 뇌출혈, 뇌동맥류나 고혈압으로 발생되는 자발성 뇌출혈이 생길 수 있고, 혈관이 막혔다면 뇌경색, 협심증, 심근경색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즉, 뇌경색은 뇌혈관이 막혔을 때, 협심증은 가슴이 조이거나 쥐어짜는 듯한 통증이 5분 이내로 지속될 때, 5분 이상 지속된다면 급성 심근경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무시무시한 뇌심혈관 질환, 사실 내가 걸릴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다만 어떤 질병인지 미리 알고 적절할 때 조치할 순 없을까요? 혹시 최근에 두통, 구역, 구토가 있으셨나요? 이런 증상이 뇌출혈 의심 증상이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의식이 떨어지거나 팔과 다리가 마비되고 감각이 이상하거나 발음에 문제가 생겼거나 말이 제대로 안 나오는 증상 모두 뇌출혈로 의심되는 증상입니다. 만약 소화기 증상은 없는데 심한 두통과 구역질이 함께 나타나고 언어장애나 팔다리 마비가 왔다면 빨리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이번에는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먼저 팔짝 웃어보세요. 한쪽 입꼬리가 처지지 않아야 합니다. 팔에 힘이 들어가지 않고 처지는지도 확인해보세요. 또 말하기 힘들거나 발음이 어눌해지진 않는지 확인해보세요. 자, 어떠신가요? 이 3가지 중 1가지라도 해당되면 뇌경색이 의심되니까요. 바로 119를 불러 병원으로 가셔야 합니다. 이외에도 한쪽 눈의 시력이 떨어지거나 하나의 물체가 둘로 보이거나 이해 능력이 떨어지고 정신 착란 상태가 되거나 무의식적으로 급속하게 안구가 떨린다면 뇌경색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뇌경색은 발생하면 걷기가 어렵고 근육이 무기력해지거나 마비되는데요. 자기 코를 만질 수 있는지, 똑바로 걸을 수 있는지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증상이 발생하면 본인은 인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같이 일하는 동료 직원이 이런 의심 증상이 있으면 즉시 119에 신고해주세요. 신속하게 병원에 방문해야 뇌혈관 질환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심장질환 증상을 알아볼까요? 심근경색의 대부분의 환자들은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가슴 통증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만 걸어도 숨이 가쁜 호흡곤란 증상이 있다면 꼭 심근경색이 아니더라도 심장 기능이 떨어졌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치가 뻐근하거나 소화가 잘 안 되는 증상도 있어요. 사실 소화기관 문제는 심장과 연결해서 생각하기 어렵죠. 하지만 채기가 자주 있고 소화가 잘 안 되는 경우에도 심장질환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고령이거나 가족력이 있거나 흡연,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등을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의심해 봐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머리나 가슴에 심한 통증, 어지럼증, 현기증이 뇌심혈관 질환의 주요 증상인데요.
의심된다면 주저하지 말고 바로 119에 신고하거나 가까운 병원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뇌심혈관 질환은 대체 왜 발생할까요? 주로 흡연, 고혈압, 높은 콜레스테롤을 꼽을 수 있습니다. 55세 이상의 남성이고 가족력이 있다면 확률이 더 높겠죠. 이건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거지만 우리의 노력으로 발생 확률을 80%나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로 금연하기. 담배를 피우면 뇌졸중 위험이 2배에서 3배 늘어난다고 합니다. 둘째, 술은 적당히 마시기. 하루에 한두 잔 이하로 줄여보세요. 셋째, 건강한 식사하기. 과일과 채소, 생선 위주의 식단으로 음식은 싱겁게 골고루 드세요. 넷째, 규칙적으로 운동하기. 운동은 혈압을 낮추고 신장과 혈관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니까요. 가능하다면 하루에 30분 이상 운동해보세요. 다섯째, 적정한 체중 유지하기. 과체중과 비만은 동맥경화증을 유발하여 뇌졸중에 걸리기 쉬워요. 특히 허리둘레가 남자는 90cm 이하, 여자는 85cm 이하여야 복부 비만이 아닙니다. 적정한 체중과 허리둘레 유지하기 기억해주세요. 여섯째, 스트레스 방지하기. 스트레스는 뇌졸중 발병 원인의 6%를 차지하는데요. 스트레스는 줄이고 즐거운 마음으로 생활해보세요. 일곱째, 정기적으로 건강 상태 측정하기. 혈압과 혈당, 콜레스테롤은 정기적으로 측정해서 건강을 지속적으로 관리해보세요. 여덟째, 혈관 건강 유지하기. 고혈압과 당뇨병, 고지혈증 등 질병을 이미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약 복용과 치료를 꾸준히 해서 건강한 혈관을 유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해요. 정상 혈압은 120에 80 수은 밀리미터이며 정상 혈당은 공복 혈당을 기준으로 100mg/dL 미만입니다. 또 총 콜레스테롤이 200mg/dL 미만이면 정상이라고 보는데요. 기준들을 잘 기억해두고 자주 측정하여 관리해주세요. 마지막 9번째, 응급 증상을 반드시 기억하기. 앞서 말씀드렸던 의심 증상들과 초기 증상들을 기억하셨다가 발생하면 바로 병원에 가기 꼭 기억해주세요. 뇌심혈관 질환으로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했다면 의식부터 확인 후 바로 119에 신고하고 응급조치에 들어가야 합니다. 갑자기 심장이 멈췄다면 생존율도 10% 미만으로 낮고 생존했다 하더라도 뇌기능 회복률은 매우 낮아서 신속한 심폐소생술이 중요한데요. 심정지 환자가 발생했을 때 목격자가 바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면 생존율은 2배에서 3배 올라가지만 일반인이 심폐소생술을 잘못된 방법으로 시행해서 소중한 생명을 살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하기까지는 평균적으로 6분이 소요되는데요. 그 사이에 4분이 지나면 심정지 환자의 뇌가 사망하기 때문에 심폐소생술을 제대로 시행해야 환자의 목숨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럼 제대로 배워볼까요? 주변에 불이나 위험물이 있다면 응급처치자도 다칠 수 있습니다. 1단계는 반드시 주변이 안전한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환자의 의식을 확인할 때는 뺨을 때리거나 몸을 흔드는 등의 행동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환자가 쓰러질 때 목뼈나 허리에 상처가 있다면 흔드는 순간 더 큰 손상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외상이 있는 환자를 무리하게 옮기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 중에 가장 단단한 뼈 중 하나인 어깨뼈를 위에서 아래로 두들겨주는 것이 좋습니다. 앞에서 두들기게 되면 장기 손상이 있는 환자의 경우 부상 부위를 더 크게 만들 수 있습니다. 환자의 어깨뼈를 두드렸을 때 반응이 없다면 심정지를 의심하고 119에 신속히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혼자 계시다면 스피커폰이나 영상통화로 신고를 해주시고 만약 주변에 사람이 있다면 거기 파란 옷 입으신 남자분 119에 심정지 환자가 있다고 신고해주세요 라고 정확하게 지목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호흡 확인은 환자의 얼굴과 가슴을 보면서 10초 이내로 살펴주셔야 합니다. 호흡이 없거나 비정상적이라면 심정지로 판단하셔도 됩니다. 여기서 비정상적인 호흡이라는 것은 어깨가 들썩이고 목이 당겨지면서 끄끄끄
이런 호흡을 반사호흡이라고 해서 사망 직전의 호흡이기 때문에 주저없이 심폐소생술을 해주셔야 합니다. 의식 확인과 119 신고, 호흡 확인은 동시다발적으로 신속하게 해주셔야 하는데요. 단 4분이 지나면 뇌세포가 죽게 되고 죽은 뇌세포는 아무리 치료해도 회복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환자의 상의가 가슴 압박을 할 때 방해된다면 상의를 벗겨주시거나 가슴 압박 위치라도 노출시킨 다음 실시하시면 됩니다. 가슴 압박은 3단계로 나눠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가슴 압박 위치는 젖꼭지 정가운데로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장기 손상을 방지하려면 명치에서 손가락 2마디 위로 올라온 곳을 압박해야 합니다. 정확한 압박 위치는 심장을 제대로 압박하고 주변 뼈들의 골절을 최소화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손은 오른손이든 왼손이든 편한 부분에 손꿈치 부분을 압박점에 댄 다음 다른 손으로 깍지를 끼고 손가락이 갈비뼈에 닿지 않도록 당겨서 눌러주시면 됩니다. 손을 전부 다 사용해서 누르는 게 아니라 손꿈치로 꼭 압박해주세요. 누르는 방법은 환자의 가슴 압박점을 중심으로 어깨 너비로 다리를 벌리고 누르는 팔과 환자의 몸이 수직이 되도록 만들어주신 다음 분당 100에서 120회의 속도로 30회를 5cm 정도 압박되도록 눌러주시면 됩니다. 확실히 와닿지 않으실 텐데 자, 저를 따라 숫자를 한번 세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 정도 속도입니다. 가슴 압박은 누를 때도 중요하지만 뗄 때도 누르기 전 상태까지 올라와야 심장에 피가 다시 차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환자를 힘으로 눌러서 소방대가 도착하기 전에 힘이 다 빠져버려 제대로 된 압박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압박을 하실 때는 손을 쫙 펴신 다음 반드시 팔에 굽어지는 부분이 정면을 바라보게 안쪽으로 비틀어서 눌러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팔이 굽어지게 되면 손이 따라 굽어져서 제대로 누르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리고 반드시 엉덩이를 번쩍 들어서 몸이 직각이 되게 압박해주세요. 이 심폐소생술, 올바르게 해도 골절과 합병증이 일어날 수 있지만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두려워서 심폐소생술을 지체한다면 안 되겠죠. 가슴 압박을 지속하다 보면 힘이 많이 들어서 시간이 지나다 보면 힘이 빠질 수 있는데요. 주변에 있는 동료와 2분 간격으로 번갈아 가며 가슴 압박을 실시해주세요. 지금까지 열심히 우리 몸 이용해서 심정지 환자 살려봤는데요. 이 심정지 환자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계가 있습니다. 뭘까요? 네, 맞습니다. AED 자동심장 충격기입니다. AED를 사용하는 경우 심폐소생술만 진행하는 것보다 환자의 생존율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심폐소생술과 같이 사용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환자가 발생하면 119에 신고자를 지정해주는 것처럼 거기 초록색 옷 입으신 분 안전교육장에서 AED 가져와 주세요 라고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AED는 다중이용시설에는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고 우리 현장에도 안전교육장 등에 위치해 있습니다. 우리 현장 어디에 AED가 있는지 미리 확인하면 이 위급 상황에 신속히 사용할 수 있겠죠. AED는 사용 시 자동으로 음성 안내가 나옵니다. 음성 안내에 따라 실시해 주시면 되는데요. 잠깐, AED 사용 시 환자에게서 손 떼는 순간은 딱 2번입니다. 심전도 분석할 때, 전기 충격을 줄 때, 이 2가지 상황을 제외하고는 끊임없이 가슴 압박 실시해 주셔야 환자를 살릴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심폐소생술을 하다가 환자가 신음소리를 내거나 호흡을 되찾았다면 환자를 회복 자세로 돌려주셔야 하는데요. 환자의 한쪽 팔을 얼굴 옆으로 올려주시고 다른 쪽 팔은 가슴 위에 올려주신 다음 환자를 옆으로 눕혀주시는 겁니다. 환자가 회복을 유지했다 하더라도 최소 30분 이내에는 절대 물도 주시면 안 됩니다. 혹시 나에게 이런 일이 있겠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내 생에 단 한 번 일어난 응급 상황에서의 환자가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가족이라고 생각해보세요. 그 떨리는 순간, 치료 경험이 없는 일반인인 내가 과연 심폐소생술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4분 안에 심정지 환자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 그것은 바로 당신입니다. 뇌심혈관 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수칙과 응급처치 방법 잊지 않으셨죠? 제대로 숙지해서 나의 동료, 가족과 함께 오래도록 건강하게 살아가자고요.